안녕하십니까. 니콘 포토 아카데미 스티브 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니콘 카메라 매뉴얼 설명 4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니콘 카메라의 재생 메뉴와 촬영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사용자 설정 메뉴와 카메라 설정 메뉴, 그리고 내 메뉴를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메뉴의 사용자 설정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촬영 메뉴에 보시게 되면 촬영 메뉴 뱅크가 있고, 오늘은 사용자 설정 메뉴를 보게 되면 여기에도 또 사용자 설정 뱅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A에다 노킹을 해 놓으시면 항상 A 했을 때는 그 세팅이 들어가는 건데요. 참고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A, B, C, D를 나눠서 뱅크를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설정 뱅크도 그거에 맞게끔 해 놓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자, 먼저 사용자 설정 뱅크 A에서 자동 초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각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동 초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A 카테고리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FC 우선 조건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포커스 컨티뉴로 촬영할 때 어떤 조건을 하실 건가요? 물어보는 건데요. 릴리즈로 해놓게 되면, 릴리즈라는 것은 셔터를 누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셔터를 누를 때마다 초점이 안 맞아도 촬영은 됩니다. 하지만 초점이 안 맞아도 촬영이 되기 때문에 촬영은 되지만 초점이 안 맞은 사진을 얻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점에다 해놓게 되면 초점이 안 맞은 경우에는 셔터가 눌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릴리즈와 초점을 해 놓으시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연사를 했을 때나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었을 때 조금 더 확률이 좋아지죠. 그 다음에 AF 싱글, 즉 반셔터만 눌렀을 때만 포커스가 한 번씩만 잡혀주는 그런 조건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초점에다가 해놓는 게 좋습니다. 초점 추적 고정 온,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초점을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길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초점을 잡아놓은 사이에 중간에 어떤 피사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빠르게 짧게 해서 포커스를 다시 잡을 거냐, 아니면 길게 해서 중간에 끼어든 피사체는 초점을 안 맞게 할 거냐, 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표준 해 놓으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AF 렌즈 구동. AF 렌즈 구동은 어떻게 할까요? 오토포커스 렌즈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셔터를 누를 때와 여기에 있는 AF ON을 누를 때 동시에 쓸 건가요? 아니면 요거 누를 때만 렌즈가 움직이게 할까요? 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뭐 셔터 AF ON 하시면 크게 문제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초점 포인트 표시. 초점 포인트를 어떻게 표시할까요? 라는 건데요. 수동 초점 모드일 때도 표시를 할까요? 말까요? 라는 뜻입니다.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다이나믹 영역 AF 표시를 할까요? 말까요? 라는 건데, 이것도 ON 해 놓으시면 크게 문제 없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영역 표시를 할 때 내가 모양을 두 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큰 네모로 씁니다. 근데 뭐 거의 그 그룹 영역, 그룹으로 촬영을 하지 않고 싱글 포인트로 풍경 사진 때는 촬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초점 포인트 조명을 어떻게 할까요? 자동으로 해 놓으실 수도 있고 온, 오프 세 가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싱글 포인트를 잡았을 때나 포커스 포인트를 잡았을 때 빨갛게 점이 발광이 되죠. 그때 온을 해 놓으시게 되면 항상 발광을 합니다. 자동을 해 놓게 되면 뭐 낮에 촬영하는 경우에는 포커스 포인트가 빨갛게 발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ON을 해놓고 쓰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ON으로 해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AF 포인트 순환,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쪽에 있는 오토 포커스 버튼을 누르고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포커스가 여러 가지로 이제 모양이 바뀌죠. 뭐 AFC에서 뭐 AFC 싱글, 그다음에 오토 뭐 이렇게 바뀌는 거고, 또 앞쪽에 있는 서브 커맨더 다이얼을 돌리시게 되면 싱글 포인트, 뭐 그룹 포인트, 오토 뭐 이렇게 모양새가 바뀌면서 기능이 바뀌는데, 그 포인트를 순환을 할까요 말까요 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 풍경사진 찍을 때는 거의 AF 싱글에 싱글로 찍기 때문에 순환하지 않음 선택하셔도 괜찮고, 경우에 따라서 또 어떤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순환으로 그냥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점 포인트 수, 오토포커스가 D810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에 51개의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포커스 포인트를 커서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 옮기는 게 좀 길지는 모르겠지만 좀 내가 세밀하게 움직이고 싶을 경우에는 51포인트, 11포인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포커스 영역이 맞는 지역에 점이 11개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커서를 움직일 때 한 번에 팍팍팍팍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있는 중간 부분에다가 맞출 수 없는 불편함이 있어서 풍경 사진 찍을 때는 51포인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가로 세로 방향 저장,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제 초점 포인트가 이제 화면에 그 초점 영역에 움직이게 되죠. 그럴 때 초점 포인트만 딱 해놓게 되면 초점 포인트가, 만약에 우리가 가로 사진 촬영하다가 세로 촬영하게 될 때 초점 포인트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시면 초점 포인트와 AF 영역이 모두 보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세로 사진을 촬영할 때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갖다 놨으면 세로로 착 돌리는 순간 810의 이제 자이로 축을 이용을 해서 포커스 포인트가 원래 세로 샷이었었던 곳으로 딱 돌아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물 사진 찍을 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10번째 내장 AF 보조광. 내장 AF 보조광은 이제 빛이 어두웠을 때 포커스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빛이 나가는 건데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라는 뜻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인물 사진인 경우에는 온이 낫겠죠. 근데 풍경 사진일 때는 이 보조광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프로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자, 11번째 AF 영역 모드 선택 제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오토포커스가 포커스가 활성화되는 영역을 모두를 제한을 할까요 말까요 라는 뜻인데요. 싱글 포인트 AF 영역에서는 해놔야 되고, 다이나믹 영역 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분들은 이걸 선택을 눌러서 해제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메인 다이얼과 서브 커맨드 다이얼을 돌렸을 때 이런 것들은 아예 활성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경 사진일 때는 거의 이런 것들을 쓸 일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A그룹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풍경 사진에 적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A, B, CD를 미처 교환하지 못하고 촬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즉 한 가지 모드로만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보자 여러분인 경우에는 일단은 이거를 다 활성화를 시켜 놓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당황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다시 빠져나와서 자동 초점 모드 제한, 요거는 제한을 할까요 말까요 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촬영 모드 A로 찍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컨티뉴는 찍을 일이 없다, 그러면 요거를 클릭을 해 놓으시면 컨티뉴는 설정 자체가 안 되죠. 혹시 이제 사진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제한 없음으로 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B 부분은 이제 측광 방식 노출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즉 측광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ISO 감도 설정 간격을 3분의 1 스탑씩 바꿀 수도 있고 1 스탑씩 바꿀 수도 있습니다. 즉 ISO 버튼을 누르고 다이얼을 돌렸을 때 3분의 1씩 움직일까, 아니면 2분의 1씩 움직일까요, 아니면 1 스탑씩 움직일까요, 그걸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노출 설정 간격도 마찬가지죠. 조리개를 돌렸을 때 3분의 1 스탑씩 움직일까요, 한 단씩 움직일까요, 그걸 설정하는 건데 보통 3분의 1 스탑으로 해 놓으시는 게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출과 조광 보정 간격도 마찬가지로 그냥 3분의 1 스탑으로 놔두시면 좋습니다. 노출 보정 간이 설정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건데, 간이 설정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멀티 패턴 측광, 이제 측광 방식에서 특별히 얼굴을 인식을 할까요, 말까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멀티 패턴 측광을 할 때 피사체에 얼굴이 있다면 얼굴을 인식을 해서 얼굴이 피부톤이 최적화되게끔 노출을 측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서 이거는 오늘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 중점 측광 범위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멀티 패턴 다음에 이제 중앙부 중점 측광을 할 때 화면의 중심으로부터, 즉 광축으로부터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8mm면 굉장히 작은 부분, 12mm, 15mm, 20mm 뭐 이렇게 되고 화면 전체 평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풍경 사진 촬영할 때는 뭐 중앙부 중점 측광을 거의 안 하죠. 멀티 패턴 측광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냥 평균 에버리지에다가 놓으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그 다음에 측광 방식에서 마지막 7번째 기준 노출 미세 조정. 초기값 변경 시 노출 보정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 요거는 그냥 미세 조정을 할 때만 쓰시면 되세요. C로 넘어가시면 이제 타이머 영역입니다. 타이머와 노출 고정의 영역인데 셔터 버튼 A 락, 그러니까 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포커스도 락이 되지만 이제 노출도 락이 되죠. 그래서 노출도 락이 되게 할까요, 말까요? 라는 뜻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타이머. 대기 타이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위에 있는 컨트롤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수평계를 만진다든지 어떤 기능을 했을 때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대기 타이머가 보통 이제 6초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분에서 5분입니다. 뭐 반셔터만 누르면 그 대기 타이머는 꺼지기 때문에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거를 6초를 해놓게 되면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1분이나 5분에서 선택을 하시면 사용하기 편하실 거예요. 셀프 타이머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거나 뭐 셀카를 찍는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시간을 정하는 거고요. 안에 들어가시면 2초부터 20초까지 설정이 가능하세요. 참고로 풍경 사진일 때는 2초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셔터로 눌러서 찍게 되면 장노출을 할 때 카메라가 흔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리모트 셔터기가 없는 경우에는 이 셀프 타이머 대기 시간을 2초를 해놓고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여기 타이머에다가 맞춰놓고 셔터를 누르게 되면 2초 후에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카메라가 만약에 흔들렸다면 카메라가 진정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2초라든지 5초 정도 놓게 되면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고 리모컨 없이 손으로 눌러서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한 장 할 때 셀프 타이머를 할 때 몇 장을 찍을까요? 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단체 사진 찍을 때 10초 있다가 3장을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바꿔놓고 OK 버튼을 누르고 촬영 간 인터벌은 한 장과 한 장 사이가 2초마다 한 장씩 찍을까요? 아니면 뭐 0.5초마다 찍을까요? 1초마다 찍을까요? 예를 들면 3장을 선택하고 1초를 해놓게 되면 찰칵, 찰칵, 찰칵 3장이 찍히게 되겠죠. 근데 보통 풍경 사진에서는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고 이 타이머를 이용해서 쓸 경우에는 2장, 3장씩 찍을 필요는 없겠죠. 촬영간 인터벌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한 장으로 하게 되면. 네, 빠져나와서 모니터 소동 시각. 앞에 있는 이제 모니터가 이제 소등이 되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재생을 할 때는 얼마나 만에 소등을 할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좀 짧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카메라를 사진을 볼 때 재생을 할 때, 10초마다 꺼지게 되면 미처 내가 다 보지 못한 경우에 너무 시간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소모하더라도 충분히 5분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볼 때 충분히 내가 볼 수 있게끔 한 장을 5분 정도는 이상 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고 만약에 필요 없으면 반셔터만 누르면 촬영 준비가 되니까 길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메뉴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분으로 지금 해놨는데요. 보통 5분 정도 해놓으시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촬영을 하다가 이제 메뉴 버튼을 막 조작을 할 텐데요. 그 메뉴 버튼을 조작할 때 시간이 너무 짧으면 또 없어지고 또 메뉴를 눌러야 되고 또 메뉴를 눌러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1분에서 5분 정도는 해놓으시면
촬영하시는데 좀 편하게 촬영하실 것 같아요. 정보 표시는 얼마나 해드릴까요? 이것도 저는 길게 씁니다. 촬영 화상 확인도 얼마 만에 끌까요? 라는 뜻이에요. 저도 길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촬영 화상 확인을 할 때 좀 길게 볼 수 있게끔. 물론 LCD가 이제 전기를 먹기 때문에 배터리를 소모를 하긴 하겠지만 좀 충분히 여유 있게 모니터를 하시는 게 사진 촬영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라이브 뷰는 라이브 뷰로 촬영을 하게 되거나 라이브 뷰 동영상 촬영하게 되면 대기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놓게 되면 지나고 나면 이제 꺼지죠. 그래서 라이브 뷰 같은 경우에는 뭐 5분부터 제한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분으로 해놓게 되면 라이브 뷰 촬영할 때 5분 있으면 라이브 뷰가 꺼집니다. 제한 없음으로 해놓으시면 꺼지지 않고 계속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모니터를 어떻게 소등할까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자음을 음량도 조절하실 수도 있고, 고음도 있고, 저음도 있고, 음량을 뭐 크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적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야외에서 풍경사진 촬영할 때 내가 포커스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눈으로도 보겠지만, 이제 소리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적당하실 것 같아요. 참고로 오토포커스 싱글일 때만 소리가 나고요. 오토포커스 C인 경우에는 띠릭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 소리가 안 나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고로 이렇게 자주 쓰는 것들은 나중에 이쪽에 내 메뉴에 들어가서 내 메뉴에 설정을 하면서 자주 쓰는 것들은 거기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으면 좋습니다. 자, 촬영 표시의 두 번째, CL 모드 촬영 속도를 어떻게 할까요? CL이라는 것은 연사 속도를 얘기를 하는데 continuous로 low로 하게 되면 그게 CL입니다. 그래서 1초에 몇 장 찍을까요? 인데요. 보통 우리가 C 하이가 지금 6장이기 때문에 보통 low는 3장 정도 해놓으시면 1초에 3장 정도 연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D3의 연속 촬영 컷순을 어떻게 할까요? D810은 맥시멈으로 셔터를 연사로 계속 눌렀을 때 100장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100장으로 맥시멈으로 해놓으시는 경우도 있고 나도 모르게 실수로 셔터가 눌러져서 계속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장으로 이렇게 낮은 숫자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뭐 취향에 맞춰서 해놓으시면 되세요. 그 다음 네 번째, 미러 쇼크 방지를 할까요 말까요 라는 건데요. 미러 쇼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되면 찰컥 소리가 나죠. 그게 셔터만 움직이는 소리가 아니라 미러까지 이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미러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찰컥하면서 이 카메라가 미세하게 흔들릴 것을 걱정해서 해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러 쇼크 방지를 해놓게 되면 1초 있다가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오프로 해놓으시면 되세요. 나중에 이제 미러 업 촬영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자식 선막 셔터. 우리가 이제 그 셔터에는 물리적인 셔터가 있고 그 센서를 활성화시키느냐 마느냐를 하는 것이 전자식 선막 셔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일단은 ON을 해 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미러업 할 때, 미러업 촬영할 때 필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시 부분에서 파일명 연속 번호를 해놓으시게 되면 ON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파일명을 오프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10장의 사진을 찍었을 때 중간에 뭐 2번, 5번, 7번 사진을 내가 삭제를 했다면 그 사이에 파일명이 비어 있겠죠. 지워졌으니까. 그럴 때 오프로 해놓게 되면 나중에 촬영한 게 3번, 5번, 7번 이렇게 채워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진을 볼 때 나중에 찍은 건데 앞에 있고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명 연속 번호 ON을 해 놓으시게 되면 중간에 비는 파일 번호가 있다 하더라도 연속해서 계속 번호가 발생이 됩니다. 뭐 10번 다음에는 다시 3번, 5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11, 12, 13, 14 이렇게 계속 가니까 ON을 해 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뷰파인더 격자선 표시를 할까요 말까요? 당연히 구도 잡기에는 하는 게 좋겠죠. ISO 표시 조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감도 표시를 표시 간단 조정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 컨트롤 패널에 보게 되면 위쪽에 ISO를 보여줄지
ISO 숫자를 보여줄지 아니면 현재 뭐 촬영 가능한 남은 촬영 매수를 표시할지 결정하는 건데, ISO 감도 표시하게 되면 요 위에 ISO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ISO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ISO 감도 표시를 해놓으면 위에 ISO 표시가 뜨게 되죠. 화면 정보는 당연히 오늘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정보 표시는 오토로 해놓으십시오. LCD 조명 당연히 오늘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 이쪽에 조명이 켜지면서 그 다음에 이쪽에 컨트롤 패널도 조명이 켜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MBD12라 그래가지고 D810에 디자인되어 있는 제로 그립이라고 하죠. 배터리 그립이라고도 하는데, 이 배터리 유형을 결정하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알칼라인 배터리를 줬으면 요 알칼라인에다가 해놓으시고, 일반적으로는 NIMH로 해놓으시면 맞습니다. 근데 뭐 MBD12가 없으신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세로 그립 먼저, 카메라부터 먼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는 플래시 동조 속도인데요. 요거는 플래시에 관련된 부분이고, 플래시를 아셔야 세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제가 세팅 값에 대한 것만 해놓을게요. 플래시 동조 속도는 플래시와 셔터가 동조가 되는 속도인데요. 현재 D810의 맥시멈 속도는 320분의 1초입니다. 이거는 빠를수록 좋으니까 320분의 1초로 해놓으시면 되고, 플래시 셔터 속도는 60분의 1초가 가장 빠른 셔터 스피드입니다. 60분의 1초로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장 플래시 모드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내장 플래시가 올라왔을 때 TTL 모드로 쓸 건지, M 모드로 쓸 건지, 리피팅으로 쓸 건지, 커맨더 모드로 쓸 건지, 요거는 나중에 플래시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것도 넘어가고, 브라켓팅에 대한 건데요. 브라켓팅을 할 때 노출만 브라켓팅 할까요? 아니면 플래시 브라켓팅 할까요? 화이트 밸런스 브라켓팅 할까요?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브라켓팅 할 때 설명 한번 다시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조작에 대한 겁니다. 스위치 어떻게 할까요? 라는 뜻인데요. 위쪽에 있는 처음에 전원을 키우는 다이아를 돌렸을 때 LCD 조명만 나오게 할까요? 아니면 인포 정보까지 표시를 할까요? 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표시를 해놓게 되면, 이렇게 돌리게 되면 불만 들어오고 위에만 뜨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정보가 뜨니까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멀티 셀렉터 중앙부 버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촬영 모드일 때는 현재 기본적으로 리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리셋은 어떤 뜻이냐면, 촬영을 하는 도중에 멀티 셀렉터의 가운데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포커스가 뭐 예를 들어 이쪽에 있다 하더라도 가운데로 탁탁 옵니다. 그래서 좀 이동하기가 좀 편하죠. 그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고, 초점 포인트 프리셋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현재 초점 포인트 강조를 누르실 수도 있고, 설정 안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리셋으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생할 때, 사진을 재생을 할 때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한 컷과 썸네일 전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생을 할 때 이 가운데 버튼을 띵 누르면 이렇게 보통 뜨죠. 이게 이제 공장 초기화 세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모니터를 하시라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조작에서 중앙부 버튼에 재생 모드일 때는 확대 및 화면과의 선택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또 저배율로 할까요? 고배율로 할까요? 뭐 200%로 할까요? 100%는 1:1 확대고요. 50%는 저배율 확대인데 50배율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화면을 볼 때 중앙부만 딱 누르면 확대가 확 돼서 50대 비율로 확대가 돼서 포커스가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풍경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여기를 확대 및 화면과의 전환, 100%를 하게 되면 너무 확대가 많이 돼서 실제로 포커스가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오히려 더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50%. 네, 다음번에 라이브 뷰 할 때는 이걸 어떤 용도로 쓰실까요? 라이브 뷰를 촬영할 때 이 가운데 버튼을 어떻게 쓸까요? 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확대 화면과의 전환으로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라이브 뷰 촬영을 안 하니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예, 그 다음에 조작에서 멀티 셀렉터를 어떻게 할까요? 멀티 셀렉터를 대기 타이머 다시 시작으로 할까요? 작동 안 함으로 할까요? 대기 타이머 다시 시작으로 해놓게 되면 이 셀렉터 버튼을 어느 곳이나 누르시면 여기 보이신 것처럼 대기 타이머가 뭐 예를 들어서 짧았던 분들은 더 오래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 세팅은 6초로 되어 있는데 계속 요거를 만지는 동안은 계속 화면에 보여준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펑션 버튼, 카메라의 앞쪽에 보시면 위 단추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있는 게 펑션 버튼인데 펑션 버튼을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라는 뜻이에요. 누르게 되면 어떤 용도로 쓸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뷰파인더 가상 지평선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메뉴들을 뭐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주 쓰는 것들을 내가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펑션 버튼을 활용을 하시는 건데, 뷰파인더 가상 지평선을 해놓으면 뷰파인더로 촬영을 할 때 이 펑션 버튼을 딱 누르면 뷰파인더 안에서 수평계가 나오면서 수평을 잡을 수 있는 기능이 뜹니다. 보통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라이브 뷰로 들어가서 뭐 인포 버튼을 눌러서 수평계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뷰파인더 안에서 다 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프리뷰 버튼 설정. 위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프리뷰 버튼입니다. 그 프리뷰 버튼은 어떤 용도로 쓸까요? 하면 기본적으로는 프리뷰, 즉 조리개의 심도, 조리개를 얼만큼 조여서 심도가 얼만큼 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게 프리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메뉴들을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버튼은 프리뷰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필름 시절에는 한성하고 인화할 때까지는 내가 심도를 잘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프리뷰 버튼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요즘은 촬영을 하고 나면 바로바로 이제 LCD 창에 촬영본이 뜨기 때문에 심도가 어떻게 됐는지는 확대를 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6번째, AE 락, AF 락 버튼 설정. 오토 익스포저, 그러니까 자동 노출을 고정을 할까요? 자동 포커스를 고정을 할까요? 라는 뜻인데,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이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어떻게 쓸 건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기 부분 AE, AF 고정으로 해놓으시면 이 버튼의 오리지널 버튼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나는 오토 자동 노출만 하고 싶다 할 때에는 자동 노출, 뭐 포커스만 고정하고 싶다 할 때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포커스만 고정되는, 그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7번 셔터 속도 조리개 고정 어떻게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오프를 해놓고 있습니다. 브라켓팅 버튼 설정, 이쪽에 앞쪽에 보시면 이제 BKT라고 써 있어서 브라켓팅 버튼 설정이 있는데요. 원래 공장 초기화 값은 자동 브라켓팅입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브라켓팅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건데, 다중 노출이나 HDR 촬영으로 버튼을 기능을 바꿔 놓으실 수도 있으세요. 커맨드 다이얼 설정에서 보시게 되면 이 커맨드 다이얼, 메인 커맨드 다이얼, 서브 커맨드 다이얼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옆방향 회전으로 하시게 되면 보통 때는 여기가 셔터를 조절하는 다이얼, 여기는 조리개를 조절하는 다이얼인데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 다음에 메인과 서브 교체, 이렇게 하시게 되면 메인과 서브가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동 초점 설정, 이것도 오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조리개 값 설정을, 서브 다이얼을 돌렸을 때 조리개 값을 설정할까요? 말까요? 네, 당연히 해야겠죠. 서브 다이얼은 매뉴얼 촬영할 때는 서브 커맨드 다이얼로 써야 됩니다. 메뉴 재생에서 사용, 어떻게 이거를 쓸까요? 라는 건데,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메뉴 재생에서 사용하는데 ON을 해 놓으시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영상을 볼 때 메인 다이얼을 돌리면 한 장씩 넘어갑니다. 네, 촬영했던 것들이.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서브 다이얼을 돌리시게 되면 10장씩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조절하고 싶으면 앞에 다이얼, 하나씩 옮기고 싶으시면 앞에 있는 메인 다이얼을 올리시면 이렇게 한 장씩 모니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기능이 없을 때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한 장 한 장씩 움직였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조작에서 커맨드에 설정할 때 메뉴 재생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시고 쓰시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버튼 떼고 다이얼 설정인데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한다든지 IS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걸 뭔가 손으로 작업을 할 때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만 서브 다이얼하고 메인 다이얼이 열렸었는데 이걸 ON을 해 놓으시게 되면 대기 타이머 시간 동안은 내가 6초가 됐든지 뭐 1분을 설정해 놓으면 이걸 버튼을 누르고 나면 내가 계속 이 버튼을 떼고 나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 타이머를 해제를 하고 내가 촬영을 들어갈 때는 반셔터를 누르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아니오를 해놓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즉 꼭 버튼을 눌렀을 때만 내가 다이얼을 움직이는 것만 허용을 할 때에는 아니오로 설정을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예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 슬롯 릴리즈 금지. 요거는 슬롯이 비어 있을 때 릴리즈를 허용할까요? 금지할까요? 라는 뜻인데요. 금지해 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SD카드나 CF카드가 없어도 촬영이 되죠. 데모 촬영이 되는데 촬영이 되는지 알고 계속 촬영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락이 걸려 있으면 SD카드나 CF카드가 없으면 촬영이 안 되는데요.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하시고 왜 촬영이 안 되지? 셔터가 안 움직이지? 뭐 이렇게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표시기 값 방향 설정을 이제 반대로 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노출이 밝은 거, 왼쪽으로 가게 되면 노출이 어두운 건데 그거를 반대로 설정하시는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밝아지고 왼쪽으로 가면 이제 어두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동영상 녹화 버튼 설정. 동영상 녹화 버튼을 할 때 어떻게 설정할까요? 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동영상 녹화 버튼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설정을 할까요? 그걸 누르고 커맨드 다이얼을 돌리면 여러 가지 다른 거로 내가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화이트 밸런스가 여기 이 장치가 되어 있지만 이것보다는 이게 더 편하다 할 때는 이렇게 놓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라이브 뷰 버튼 옵션 설정. 라이브 뷰 버튼 옵션은 ON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여기 라이브 뷰라고 써 있죠. 요거 버튼을 오프를 해 놓게 되면 요걸 눌러도 라이브 뷰가 표시가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실수로 라이브 뷰를 누를까봐 있는 기능인데 그럴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NBD12 세로 그립, 배터리 그립을 썼을 때 거기에 있는 AF ON 버튼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AF ON 버튼하고 똑같은 역할을 그냥 해라. 그래서 그냥 그대로 공장 값으로 쓰고 있습니다. 리모트 펑션 버튼. 리모트 펑션 버튼을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트가 없기 때문에 설정 안 함으로 해놨고요. 그거는 용도에 맞게끔 쓰시면 되세요. 렌즈 초점 펑션 버튼. 렌즈 초점 펑션 버튼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그거는 또 개인 취향대로 이제 하시면 되세요. 펑션 버튼 설정. 요 밑에 보시면 요 펑션인데요. 지금 어떻게 쓸까요? 라는 겁니다. 지금 요 부분은 지금 G부터는 동영상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동영상 때는 펑션 버튼의 수평 수직이 아니라 어떤 버튼으로 쓸 건지 동영상에 맞는 메뉴 버튼으로 돌려서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영상일 때 프리뷰 버튼 설정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건데 인덱스 마크로 하셔도 되고 파워 조리개로 하셔도 되고 이거는 동영상 설정에 맞게끔 쓰시면 되세요. 동영상일 때 이 AEF 락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것도 여러 가지로 내가 결정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셔터 버튼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있는 우리 셔터 버튼을 어떻게 쓸 건가요? 동영상 모드일 때는 동영상 녹화로 써라. 요 조그만 버튼 말고 큰 버튼으로 써라 뭐 이런 얘기고 화상 촬영으로 해 놓으시면은
동영상 촬영 중에도 이 셔터를 누르게 되면 정지 화상이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영상은 많이 이걸로 찍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놓으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세요. 자, 지금까지 사용자 설정 메뉴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A라고 해가지고 현재 제가 풍경 사진에 적합한 사용자 설정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취향에 따라서 인물, 뭐 스튜디오, 야경, 기타 등등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서 거기에 최저값을 여기다 설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인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밑에 보시면 Shoot A, Custom A라고 되어 있습니다. Shoot A는 촬영 메뉴의 A 모드고 커스텀은 내가 지정한 사용자 설정 메뉴의 버튼입니다. 그래서 여기 I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현재 Shoot A는 촬영 메뉴 뱅크가 풍경 사진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사용자 설정 뱅크도 A로 풍경 사진에 적합한 걸로 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은 여기서도 이제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A, B, C들을 나눠서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만약에 A, B, C들을 나눠서 쓰지 않으시고 뭐 일반적으로 풍경 사진이든 뭐 인물 사진이든 스튜디오 사진이든 내가 그냥 알아서 그때그때 조절해서 쓰신다 하시게 되면 Shoot A, Custom A로 해놓으시면 여기 메뉴에 우리가 해놓은 대로 그대로 따라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용자 설정 메뉴였고요. 네, 이번에는 설정 메뉴에 들어갔습니다. 설정 메뉴는 카메라 전체의 설정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곳인데요. 메모리 카드 포맷에 들어가게 되면 SD카드와 CF카드의 슬롯을 포맷을 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메모리 포맷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SD카드나 CF카드를 사셨을 때 꽂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포맷을 해주셔야 카드에 뭐 D810이면 D810 이렇게 이름이 지워지게 되죠. 그 다음에 전체를 삭제를 하고 싶을 때에도 포맷을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컴퓨터에서 이제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지 마시고 카메라 내에서 포맷을 하시기 바랍니다. 액정 모니터 밝기, 이거는 밝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0값으로 해 놓으십시오. 너무 밝게 해 놓으면 내가 촬영한 값이 이렇게 너무 밝게 촬영했나? 또 어둡게 하면 너무 어둡게 촬영했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0값으로 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액정 모니터 컬러 밸런스는 액정 모니터를 좀 어떻게 보일 건지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것도 그냥 0값에다가 놓으시면 크게 문제 없으세요. 이미지 센서 클리닝은 이제 센서를 클리닝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지금 클리닝을 하면 지금 눌렀을 때 클리닝을 하고 시작 종료할 때 클리닝을 해 놓으시면 카메라를 켜거나 끌 때 클리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면 괜찮으세요. 클리닝 미러업은 카메라 센서를 청소를 할 때 미러가 닫혀 있어서 청소를 못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여기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 현재 배터리가 70%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 클리닝 미러업을 못하게끔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센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러업이 되는 것을 방지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를 하시면 70% 이상의 배터리만 있으면 이게 미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센서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동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먼지 제거 데이터라는 것은 이미지에 먼지가 있는 것을 제거를 한 데이터를 갖다가 시작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미지의 자체에 먼지가 없는 것을 강제적으로 알려줌으로 인해서 센서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먼지를 표시를 안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센서 클리닝 시작하면 이제 센서 클리닝 후에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두 가지 모드로 쓰실 수가 있어요. 플리커 현상 감소, 형광등 밑에서 촬영하게 되면 형광등이 깜빡깜빡거리죠.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뭐 50Hz면 50분의 1초, 60Hz면 60분의 1초마다 깜빡거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소를 시켜주는 기능을 D810이 갖고 있는데 자동으로 해놓으시면 우리가 셔터를 눌렀을 때 깜빡거리는 동안에는 촬영이 안 되고 깜빡거리지 않았을 때 촬영을 도와주는 미세한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도와주는 기능이니까 오토로 해놓으시면 좋으세요.
그 다음에 시간대 및 날짜는 카메라의 시간대와 날짜를 맞추는 거죠. 언어, 예. 기본적으로 처음에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한글로 바꾸실 때 쓰시는 설정 메뉴입니다. 여기서 자동 화상 회전은 ON 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세로로 돌려서 촬영했었을 때 컴퓨터에 데이터가 들어갈 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에서 일일이 한 장 한 장씩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요. 요거는 ON을 해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체크, 당연히 배터리 체크할 때 요거를 보시면 되는 거죠. 배터리가 많이 닿네요. 화상 코멘트, 요거는 한 장 한 장 촬영할 때마다 코멘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때 내가 기억을 따라서 뭐 입력을 하게 되면 숫자와 영문을 이용을 해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코멘트를 쓰실 수도 있어요. 거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만은 저작권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한 장 한 장 찍을 때마다 저작권이 표시가 되죠. 그 메타 정보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뭐 촬영자 이름과 저작권에 대해서 기술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사진이 누가 찍은 사진이냐라고 했을 때 인감증명처럼 따라다니는 저작권 정보입니다. 설정 저장 및 로드, 요거는 카메라 설정을 다 한 것을 저장을 할 때 쓰는 거죠. 가상 지평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상으로 지평선을 보실 수가 있어요. CPU 렌즈 정보 설정, 요거는 우리가 요즘 쓰는 렌즈들은 거의 CPU 렌즈인데요. 예전에 쓰던 니코 렌즈를 보면 CPU 렌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등록을 해 놓으시면 그 등록 값에 따라서 카메라가 알아서 조정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렌즈 번호별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던 옛날 렌즈가 뭐 초점 거리를 정해 놓으시거나 이렇게 하시게 되면 BCPU 렌즈는 카메라에서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노출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 놓으시면 좋으세요. 요즘 렌즈 쓰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AF 미세 조정, 요거는 오토포커스를 미세하게 조정을 하는 것들을 하는 기능인데요. 요것도 너무 광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다른 카테고리로 말씀드릴게요. HDMI, 동영상이나 촬영 화상을 HDMI 케이블을 통해서 보고 싶으실 때 출력 해상도를 고르실 수도 있고, 외부 녹화 제어나 뭐 이런 고급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위치 정보는 내가 카메라가 GPS 있는 경우에는 위치 정보가 기록이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D810은 GPS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네트워크는 카메라를 네트워크로 연결을 했을 때 사용하는 거라서 이건 다른 장르에서 설명드리고, 펌웨어 버전 정보 누르시면 현재 내 카메라에 펌웨어가 어떻게 되어 있든지 그 정보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수정 메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정 메뉴는 뭐 디라이팅, 정목 보정, 트리밍, 모노크롬, 필터 효과 이런 것처럼 각각의 그 사진을 카메라 내에서 수정할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세팅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수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내 메뉴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공장 초기화에서는 탭 선택에서 보면은 최근 설정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최근 설정 항목으로 되어 있으면 가장 최근에 내가 수정하는 것대로 이렇게 리스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탭 선택에서 내 메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내 메뉴를 세팅을 하시는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항목 추가, 항목 제거, 항목 정렬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 제가 자주 쓰는 메뉴들은 여기다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삭제 메뉴,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내 메뉴에다가 갖다 놨고요. 배터리 체크도 갖다 놨고, 촬영 메뉴 뱅크도 여기서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갖다 놨고, 화이트 밸런스, 픽처 컨트롤 설정, 가상 지평선, 커맨더 모드, 인터벌 촬영, 미속도 촬영, 액티브 디라이팅, 셀프 타이머, 재생, 플래시 관계된 것들, 장시간 노출 노이즈 감소, 클리닝 미러업, 이미지 센서 클리닝, 화질, 보조 슬롯 기능, 전자음까지 아주 자주 쓰는 것들만 모아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면 되세요.
일단은 꽉 차 있어서 이제 항목 추가가 안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일단은 항목을 좀 지워 보겠습니다. 항목 제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전자음을 체크를 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없어지죠. 자, 이제 한 칸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항목 추가가 생겼어요. 항목 추가를 누르시고 전자음이었죠. 전자음의 사용자 설정 메뉴에 D1 여기죠. 그래서 K를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삭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방향키를 누르셔서 내가 위치하고 싶은 데 놓으시면 되세요. 아까 제일 마지막에 있었으니까 제일 끝에다가 놓을게요. 네, 끝에까지 와서 OK를 누르시면 이제 전자음이 다시 들어왔어요. 항목을 정렬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탭 선택을 해서 언제든지 최근 설정 항목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설정 항목도 뭐 취향에 따라서 괜찮으시지만 내 메뉴를 해 놓으셔서 가장 자주 쓰는 것들을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기억하실 거는 이쪽에 보시면 촬영 메뉴 뱅크에서 현재 풍경 사진에 맞게끔 세팅이 다 이루어졌고요. 이 모든 세팅들이 전부 다 그 촬영 메뉴 A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B에다가는 인물을 사진이라든지 C에는 야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놓으시게 된다면 여기를 설정 한 번쯤 다 봐주세요. 그래서 인물 사진에 적합한 대로 설정을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설정 메뉴도 인물 사진에 맞게끔 설정 메뉴를 다 바꿔 놓으시면 맨 처음에 요 촬영 메뉴 뱅크에서 요거를 풍경을 사진을 찍을 땐 풍경 사진 A, 인물 사진 찍을 때는 B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전부 다 간단하게 세팅이 다 따라옵니다. 네, 오늘도 좀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대답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